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신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던 시댁을 이제는 아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연락도 없고 왕래도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저는 어머님과 척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전부 막말 쩌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남편 말로는 악의는 없으니 참으라는데 사람 상처 주고 악의 없으니 괜찮다는 게 말인가요? 어이없는 저희 시어머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현장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데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 남은 저와 엄마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어린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도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를 많이 도우려고 했죠. 그렇게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고요. 원래는 크게 결혼 생각이 없이 그냥 엄마와 둘이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도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때 마침 학교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좋은 감정으로 연애하다 30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 말하니 남편은 자기도 지금은 어머니랑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몇 년 전 어머님이랑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먼저 말을 하지 않으니 그냥 그러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그 내연녀랑 살겠다고 어머님에게 이혼을 요구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일로 속을 썩다가 결국 이혼을 해준 거고요. 평생 믿었던 남편에게서 배신을 당한 거니 어머님도 참 안쓰러우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도 아버님을 따로 안 만나고 산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님 하는 말들이 저에게는 다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한 번은 어머님을 도와 식사 준비를 하며 고기를 굽고 있는데 어머님이 밥을 푸면서 밥을 상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음식을 하고 있으니 손이 모자라서 별 생각 없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남편을 불렀죠. 여보, 이거 밥 좀 갖다 놔줘. 근데 제 말에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태를 왜 불러? 쉬고 있는 애를. 네? 너한테 시켰지. 용태한테 시켰어?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남편더러 오라가라 하니 너는? 그러면서 어머님은 밥그릇이 있는 쟁반을 투덜투덜 거리면서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좀 벙쪘어요. 평소에도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알았지만 대놓고 저에게 쏘아붙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대뜸 하는 소리가 친정에서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 뭐가요, 어머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려먹으셨냐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이게 친정 어쩌고 할 일인가요? 부려먹긴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죠. 어휴,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굳이 바깥일하고 쉬는 사람을 불러?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 바깥일 저는 안 하나요? 게다가 갑자기 저희 엄마는 왜 들먹이시는 건지.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고 어른이니 그냥 꾹 참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 저희 남편한테 물으시더군요. 너는 요새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밥 잘 안 챙겨 먹니? 먹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아이고 안쓰러워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 얘 밥 잘 먹이니? 아침도 잘 챙겨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침은 그냥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 먹고 가요.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어쩐지 애가 살이 쏙 빠졌더라.
밥하고 국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그걸 안 해줘? 안 해주긴. 어머님, 저도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날 만들면 되잖아. 친정에선 그렇게 안 했어? 친정에서도 맨날 빵하고 과자 쪼가리 먹었어? 저희 어머님은 친정이 어쩌고 하고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친정이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듣는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남편도 어이없고요. 제가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막 시키시고 어쩔 땐 본인이 아침이나 전날 드신 것도 설거지를 잔뜩 쌓아두세요. 저보고 하라 그거죠. 기분은 상했는데 괜히 입대면 어머님이 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실까봐 그냥 암소리 안 하고 묵묵히 했습니다. 괜한 분란 일으키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말 시댁에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속상하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저를 이해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게 자주 가는 게 아닌가요?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자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에 시댁 편만 드는 남편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를 좀 잘 보고 결혼할 걸 내 발등 찍었구나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가 노산인 편이라서 병원에서도 활동 많이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휴직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심을 했지만 조산기가 있어서 결국 조기 양막 파열로 달을 다 못 채우고 응급수술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갑자기 낳게 된 거라 아기도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좀 위험했었거든요. 저는 수술 후 회복 때문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남편에게 아기 얘기를 계속 전해 들었고 아이가 잘못될까봐 마음을 내내 졸였습니다. 남편도 이리저리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애보러 병원을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어머님이 오셔도 어차피 아기를 보실 수도 없고 저도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데다 콜이 오면 애 면회를 수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걱정돼서 오신다는 건 알겠지만 어머님이 오신다 해도 시간도 없는 데다 또 맞이할 만한 정신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곧 퇴원하고 조리원 들어가면 아기도 볼 수 있으니 그때 오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오지 말래? 애 잘못 낳은 것 때문에 그래? 나한테 미안해서? 저한테 애 잘못 낳아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애를 잘못 낳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 말은 비수가 돼서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애는 빨리 낳아야 되는데 늦게 나오면 원래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아기가 아픈 걸 제 나이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상처가 돼서 펑펑 울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하는 소리가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나쁜 뜻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니 저더러 이해하래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저더러 참으라는 식이더군요. 자기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 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에게 서운한 마음은 쌓여갔는데 아기를 키우면서도 그런 일은 많았어요. 아이가 초반에는 마르기도 너무 말랐고 안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가 저를 닮았대요. 근데 웃긴 게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고 살도 오르고 예뻐지니 그때는 또 남편을 닮았대요.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데 또래보다 행동이 좀 느렸습니다. 배밀이라던가 기는 거 등등. 보통 조산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입버릇처럼 다 저를 닮아 그런 거래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 저를 닮았다 이거죠. 아이가 낯도 좀 가리고 할머니도 좀 무서워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저에게 그럽니다. 왜 할머니 무서워해? 너네 엄마가 그러라고 시켰어? 라면서요. 애한테 저게 할 소린가요?
저는 시댁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어머님을 뵙는 게 싫어졌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희 집 오면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엄청 대접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시댁만 가면 완전 천덕꾸러기 취급에 저희 애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가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가 저보고 직장 탄탄한 공무원이겠다. 인물도 내가 낳고 결혼할 때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보고 쭈글거리고 사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제가 왜 그렇게 위축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제 직장 있고 직장 생활 당시 대시하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마냥 참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할 말은 하는 편이었거든요. 조건으로도 크게 부족한 게 없고 위축될 이유도 없는데 어머님이 하도 저를 깎아내리시니까 시댁만 가면 자동적으로 위축이 된 거였죠.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나 말이 다 상처가 된다고요. 말하다 보니 눈물도 나려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은 기껏 제 얘기를 다 듣고도 한다는 소리가 근데 혜진아, 나도 힘들어. 너 맨날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는다 어쩐다 나한테 잘 그러잖아. 근데 나보고 뭐 어떡해. 내가 우리 엄마랑 인연을 끊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런 것보다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그거지. 내가 헤아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차라리 자기가 생각을 좀 바꿔.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고 꾸며서 말 못해. 그래서 그냥 툭툭 내뱉는 거지. 속마음이 나쁘거나 혜진이 너한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나보고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냐느니 엄마가 키워서 그렇냐느니 우리 엄마 얘기하는데 그게 악의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그렇게 대놓고 말했어. 혜진아, 그거 네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이라니. 저는 그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엄마의 행동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상처받았다는데 자기 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제 자격지심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 생각을 바꾸면 어머님의 막말이 나아지나요? 그냥 저보고만 참으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말했죠. 아, 어머님이 직설적이고 꾸며서 말 못해서 그러신 거라고? 그래, 겪어보면서도 아직도 몰라? 그냥 솔직하신 거야. 맞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쁜 거 아니지. 나도 이제 소갈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뿐이라고요? 좋다 이겁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내 친구 영숙이 있지? 걔네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영숙이한테 명품 가방을 사줬다더라. 영숙이 걔는 복도 많아.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며느리도 자식 복이잖아. 어머님은 그렇게 저 들으라고 비꼬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못 들은 척 꾹 참았겠지만 저도 마음을 먹고 간지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분은 정말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있으시네요. 좋으시겠다. 어머님은 어떡해요? 보통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잖아요. 저는 한껏 낭낭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수저질을 멈추고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낭낭하게 남편에게도 말했죠. 여보, 열심히 돈 벌어. 어머님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리게. 남편 복에 자식 복도 있는 그 친구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비교되고 속상하실 거야. 제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저를 보고 계시고요. 남편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죠. 왜요, 어머님? 혀라도 깨물으셨어요? 어머님이 기막히다는 얼굴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뭐라고 했니?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 먼저 친구분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있어서 부럽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혼해서 남편 복이 없다 그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럽다는 듯 말했죠. 네, 어머님. 그래서 친구분 많이 부러우신 거죠? 제 말에 어머님은 숟가락을 소리나게 탁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봐. 시어머니 이혼했다고 남편 복 없다느니 그딴 소리래? 너 나 무시하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니 먼저 그런 뜻으로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전 친구분이 부러워서 그러신 줄 알았죠. 제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나 밥 안 먹을란다. 엄마 왜 그래? 하지만 저는 냉큼 어머님 밥을 치워버렸습니다. 네, 어머님. 배부르신가 보다. 나이 들수록 소식하시는 게 좋아요. 제 행동에 남편까지 저를 뜨악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제 밥그릇도 같이 치워서 방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홀랑 보러 갔어요. 그런 행동은 처음이라 속은 좀 콩닥콩닥 거렸는데 한편으론 속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저보고 설거지 안 하냐고 소리를 치셔서 나가서 상을 마저 치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뒤에서 궁시렁 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별 취급을 다 받는다. 왜요, 어머님? 제가 뭘 어쨌다고요? 네가 아까 나 이혼해서 남편 복 어쩌고 했잖아. 어머님 이혼 어쩌고 한 거 아니고 어머니 먼저 남편 복 있으면 자식 복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맞장구 쳐드린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얘 좀 봐.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사람 살살 약 올리게 하는 거. 어머님하고 제가 큰 소리가 나자 남편도 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제 약을 올렸어요? 그렇게 말했잖아. 얘가 시어미를 아주 갖고 노네.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맞장구 쳐드린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머님 말에 아무 대답하지 말까요? 얘 오늘 왜 이래? 너 술이라도 먹었니? 어머님이랑 제가 점점 격해지자 남편이 막 말리더라고요. 왜 이래? 진짜 그만해. 왜?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어머님 기분이라도 상하게 하려고 무슨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분노한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 전까진 이래도 되나 했는데 남편 태도를 보니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서 내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노려보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참나, 며느리한테 별소리를 다 들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게 구는데. 내 팔자야. 또 살살 시비를 거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역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싹싹한 며느리 얻은 친구분들 부러우세요? 이해해요. 저도 제 친구 어머님들 너무 부럽거든요. 애 낳았다고 차 사주고 며느리 이쁘다고 용돈 주고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이런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어머님은 또 격노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집 가! 어느 집에서 애 낳았다고 차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니? 제 친구들이 막 자랑하더라고요. 부러운 거 있죠? 전 자랑할 게 없어서. 뭐야? 남편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왜 그래 진짜? 뭘 왜 그래?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뒤에서 어머님이 흥분해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나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너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어디서 배웠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 말에 저도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웃으며 말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표정 굳혀서 말했죠. 다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러는 어머님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뭐? 당신 미쳤어? 아니, 당신이 시켰잖아. 솔직한 건 죄가 아니라며. 나도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어머님도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 없이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 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 하려고. 뭐라고? 툭하면 친정 어쩌고 하시죠? 저희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어머님한테 그런 모욕 들으실 분 아니에요. 며느리가 편보가정인 걸 약점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막말로 제가 어머님 이혼당한 걸 약점 삼으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혜진아! 남편은 버럭 화내고 어머님 입이 떡 벌어지더니 눈물까지 맺혀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은 따라가고요. 솔직히 하나도 안 죄송했습니다. 남한테는 상처되는 말 잘도 하면서 본인한테 몇 마디 한 건 저렇게 거품 물고 난리칠 일인가요? 제가 뭘 그렇게 심한 말 했다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큰 소리가 나니까 낮잠 자던 아이가 울어대서 저는 방에서 아이를 안고 달랬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난리를 쳐대고 아이도 여전히 막 울길래 저는 그냥 가방 챙겨서 아이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으니 남편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군요. 엄마 서럽다고 우시고 난리 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울 일이야? 아기도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혜진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내가 여태까지 상처받고 힘들다고 한 건 무조건 나보고 참으라더니 어머님이 몇 마디 들은 건 이 난리를 쳐? 그러면 그냥 그 집 아들만 해. 남편이고 아빠 노릇은 하지 말고. 하,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분란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만든 거야. 여태까지 내가 많이 참은 거고.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봐. 그리고 당신도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도 안 볼 거고. 뭐라고? 와, 진짜. 그렇게 남편과도 대판 싸웠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에게도 전화가 와서 다시 따지시더군요. 그땐 이미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판사판 그냥 싸웠습니다. 너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공무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콧대 높은 척하고 우리 아들 기죽이려고 하니? 처음부터 맘에 안 드셨으면 결혼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머님 귀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좋았을 텐데. 저도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그리고 그때는 노총각 아들 결혼 못할까봐 암소리 안 하시더니. 야! 노총각이라도 내 아들 결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러라고 하세요 그럼. 누가 아쉽대요? 이거 완전 막장이네. 이거요? 며느리한테 이거 저거 하는 어머님보다 막장이게요. 저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한 건 괜찮고 제가 어제 몇 마디 한 건 못 참으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별말도 안 했잖아요. 나보고 남편 복 없다느니 네가 결혼을 잘못했다느니 뭐 다른 집 어머님들은 어쩌고 안 했니? 어머님이 먼저 다른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비교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어머님, 이혼 가지고 발끈하고 그러시는 거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야! 저 이 결혼에 더 미련 없고요. 저도 이 일로 용태 씨한테 만정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귀하고 아까운 아들이면 도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어머님이 부둥부둥 하면서 잘 데리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전화도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캐리어에 제 짐과 아이 짐을 싸놨죠.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따지더군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완전 막말했다면서?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이 한 막말은 안 들리나 보네.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 며느리한테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해대는 건 괜찮고 참다 내가 몇 마디 한 건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나는 당신이 하도 참으라고 그래서 분란 일어나는 거 싫어서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 엄마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조금도 못 참네. 자기 엄마? 이제 진짜 막 나가자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이 요지도 모르고 말꼬리만 잡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와서 방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야? 그만하자 우리. 나도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어. 나 친정 가서 당분간 지낼 거고 이혼 서류 보낼게. 이혼 서류? 무슨 이혼?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이깟 일로 누가 이혼을 해? 이게 왜 이깟 일이야? 시어머니 폭언에 남편은 나한테만 참으라고 닭다리인데 당신이 겪었어도 이깟 일이 될 것 같아? 감정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못 살아.
저는 아이를 챙기고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막 붙잡더라고요. 아, 다은이 데리고 어딜 가려는 거야? 이 저녁에. 택시 타고 가면 돼. 이러지 말자. 이건 아니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이혼 쉬운 거 아니면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결혼했으면 당신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가족은 나랑 다은이야. 어머님 역성만 그렇게 들 것 같으면 어머님이랑 다시 살아. 그럼 되잖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이혼이라니. 남편이 그렇게 매달리는 통에 저는 일단은 캐리어는 다시 놔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술을 한잔 했어요. 평생 아버지랑 나밖에 모르고 사신 분인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웬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 일로 엄마가 정말 마음고생 많았거든. 엄마 딴에는 평생 믿고 살아온 아버지가 배신 때리고 이혼해달라 하니 얼마나 기막혀. 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드리려고 하고 엄마를 이해해드리려고 한 것도 있어. 남편은 술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어머님만 이해하라고 한 게 이해는 됐지만 저도 제 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당신 딴에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안쓰럽고 무조건 어머님 편에 서고 싶겠지. 근데 아버님 바람피라고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왜 어머님 화풀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어머님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준 상처들이 정당화되진 않아. 그리고 당신도 그래. 내가 행복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 막말 들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미안해. 나 어머님 별로 안 뵙고 싶어. 솔직히 당신이랑 갈라서겠다 한 것도 홧김 아니고. 혜진아, 나 어머님 안 봐. 억지로 나보고 보라고 하면 나 당신하고도 안 살아. 다은이하고도 당신은 어머님 봐도 돼. 근데 나는 안 볼 거야. 남편은 다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다시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랑 당신 사이에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어머님하고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보고 사니 부딪히는 것도 없고 너무 좋네요. 어머님이 제가 안 오는 걸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시나 본데 남편도 참다 그만하시라고 전에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어머님 볼 생각 없어서 신경 껐습니다. 이 일로 제 스스로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신혼 때부터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해댔는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뭐 어머님이 대단히 마음에 들고 남편과는 천년의 사랑이라서 참았나요? 결혼했고 또 남편의 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아왔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도 아셨으면 하네요. 어머님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더불어 존중받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제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밉상 그 자체인 개념이라고는 안드로메다에 두고 온 듯한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누이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누에게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과 4년 정도 결코 짧지 않은 연애 기간을 보냈는데요. 결혼 전 남편에게서 자신의 누나에 관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신우 사진만 봤을 때는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라고 했는데 모델처럼 예쁘고 늘씬하더라고요.
제가 누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기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동네 대표 쌈딱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듯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누나 만나면 너무 놀라지 마. 성질 장난 아니거든. 나도 누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결혼해서도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길래 그래? 어릴 때 내가 누나 장난감 좀 만졌다고 그걸 내 머리에 그대로 내리꽂아서 나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어. 뭐라고? 우리 누나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유 없이 화내고 자기 기분이 세상의 법인 사람. 우리 엄마 아빠도 학을 뗐어. 포기한 거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쌈딱이라는 별명까지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장난 아니겠다 걱정도 됐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자기 누나랑 사이도 좋지 않아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해서도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면 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죠.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왕래가 두어 번 있었기에 형식적인 상견례는 패스했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2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엄청 빠르게 해치운 셈이죠.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기론 시부모님과 싸워서 안 왔다고 하던데 그것도 너무 황당했죠. 아니,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얼마나 경우가 없으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하나요? 결론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신우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돈 처녀인데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신우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22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는데요. 남편이랑 저의 직장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선을 고려해서 얻었고 무엇보다 양가 도움은 일절 받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도움을 받으면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까지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희 힘으로 차근차근 집을 넓혀가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연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들이고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정말 좋아하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다정하신 편이라 고부 갈등에 대한 걱정은 없었죠.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은 없었기에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단 한 명, 신우이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에도 신우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바깥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주말 저녁에 시댁에 갔다가 신우와 딱 마주쳤죠. 저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임신 초보다 12kg 정도 쪘기에 좀 통통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신우이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올케, 왜 이렇게 살이 훅훅 쪘어? 임신했다고 관리 안 하고 퍼져있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같은 여자로서 망신이지 망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신우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황당해서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 대신 신우에게 한 소리 하셨죠. 말본새가 그게 뭐냐면서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입을 삐죽 내밀고는 아니, 내가 요가 강사인데 같은 집안에 이렇게 관리 안 된 여자가 있으면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고. 옳게 애 낳고 우리 센터 와. 가족이니까 특별히 좀 싸게 회원권 끊어줄게. 그러고 다니면 남편 마음 딴 데 간다. 요즘 길거리만 나가도 어리고 날씬하고 예쁜 애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남편은 제 굳어있는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누나가 원래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며 예전에 쌈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아나무인이라더니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100%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어쨌든 그땐 뱃속에 애도 있고 해서 간신히 마인드 컨트롤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신우이의 본격적인 무개념 짓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애 낳고 나서 어차피 자기 센터에 운동 등록할 거 아니냐며 미리 1년치 끊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할인 조금 해주겠다면서요. 딱히 신우센터에 다닐 생각도 없는데 황당했습니다. 그것도 명령하듯이 하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빴죠. 저는 거절할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애 낳고 바로 다이어트하면 건강에도 안 좋대요. 그리고 저도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할 거라서 운동할 시간이 안 돼요.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해요. 아니, 신우가 사업한다고 하면 주변에 홍보라도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본인이라도 등록을 좀 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설령 운동 안 한다고 해도 등록은 좀 해줘야지 옳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는 있어? 내 동생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라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내질렀습니다.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여기서 내내 해주면 저까지 만만하게 보고 앞으로도 너무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눈치가 없고 예의가 없다니요. 그런 형님은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게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자 신우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요가센터 잘 안 돼서 이러시나 본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개념 없네. 솔직히 옳게 아니더라도 우리 센터 잘 되거든? 이 주변에 이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도 들어올 거라서 회원들 늘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야. 나중에는 회원 등록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연락했더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하긴 집도 22평짜리 작은 거 하나 겨우 얻었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도 돈 없는 것들한테까지 이런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 집도 뭐 없긴 하지만 올케네 친정도 진짜 별 볼 일 없나 보다. 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혈압이 완전 상승했죠. 저도 참지 않았고 그러면서 둘 다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원이 넘칠 예정인데 왜 저한테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형님네 센터 회원들이 죄다 주변 지인들이고 친척들이고 그렇다면서요. 백날 주변 사람들이 등록해주면 뭐해요? 실력을 키워서 진짜 회원을 늘려야죠. 저도 기분이 나빠 저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 비꼬고 무시하는 성격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성격이라 누가 건들면 참지 않거든요.
신우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니 완전 돌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년 하면서 쌍욕까지 해대기 시작했으니까요. 필터링도 없는 그 험한 욕들을 직접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한 5분을 그렇게 혼자 흥분해서 욕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욕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전화를 확 끊었어요. 그런데 끊자마자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9개월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강하게 뭉치더니 바로 가진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출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진통이 왔기에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제왕절개로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죠. 예상 출산일보다 훨씬 이르게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시부모님이 물어보셨고 남편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와 제가 크게 다툰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다행히 아이에게 별일은 없었지만 행여라도 큰일 나면 어쩔 뻔했느냐며 신우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죠. 시부모님이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 사과하시는 거다 보니 저도 민망하기도 했고 또 어쨌든 저도 똑같이 난리쳤으니 저 역시도 잘한 게 없다고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니다. 우리가 네 성격 아는데 네가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니? 진경이 걔가 너한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을까 안 봐도 뻔해. 웬만하면 둘이 안 마주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도 신경 쓰마. 라고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와 신우이와의 첫 싸움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후에 웬만하면 신우랑 저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시댁에 사는 데다 자기 마음대로 오다니다 보니 그게 쉽나요? 어쩔 수 없이 그 후에도 시댁에서 한 번씩 마주치게 되었는데 신우와 제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 안 좋았죠.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신우에게 인사만 하고 별다른 말은 안 섞으려 했습니다. 괜히 말 섞어봤자 싸울 테니까요. 그런데도 신우는 그때 그 일로 저한테 제대로 긁혔는지 저만 보면 일부러 박박 긁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없는 것들한테 우리 회원권 끊어달라고 한 자기 잘못이라느니 하면서 또 비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남편도 한바탕 뭐라고 하고요. 저는 신우의 그 말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 여유가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작은 규모긴 하지만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부모님 두 분이 관리하는 건물도 한 채 있으시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시는데요. 그 전통주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도 같이 운영하십니다. 그 매장이 있는 건물은 저희 아빠가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그곳 상권이 워낙 좋은 데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건물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다른 건물은 임대 딱지가 가득 붙을지언정 저희 부모님 건물은 늘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임차인들의 고충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자영업자분들은 잘 안 나가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베푸는 만큼 다 돌아온다. 그만큼 임대료 할인도 자주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사치하지 않으셨기에 주변에서도 어찌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냐며 존경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성격을 물려받았기에 기본적으로 검소하고 부모님 도움보다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건물을 직접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관리팀도 물론 두지만 저희 엄마는 새벽마다 건물로 나가셔서 옥상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모든 곳을 쓸고 닦으십니다. 잘 보이는 부분 위주로요. 청소하는 직원분도 있긴 한데 저희 엄마가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하고 관리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됐음에도 아니 정말 깨끗하고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 4층에 들어온 운동학원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월세도 제때 안 내고 관리비도 몇 달에 한 번씩 몰아내는 불량 임차인이라 아빠도 골칫거리라고 하셨죠. 그것뿐인가요? 저번에 그 학원의 원장이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버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저희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여기 있는 임차인들 다 이거 알아서 분리수거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임대료도 내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면서 작게 욕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엄마가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더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청소 아줌마까지 나한테 난리치고 지랄이야.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엄마가 너무 기함했는데 상스럽고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서 더 상대하지 말자 싶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채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죠. 엄마한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강사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말리셨대요. 말귀도 알아듣는 인간한테 하는 거지 어른한테 욕하고 싸가지 없이 구는 거 보니 완전 막 나가는 성격 같은데 그런 여자랑 엮여봤자 좋을 것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저도 그 원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너무 화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보게 됐거든요. 엄마, 근데 운동센터 여자라고 했잖아. 무슨 운동센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요가랑 필라테스 센터던데. 그 말에 저는 신우가 떠올라서 설마 싶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 혹시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신우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 우리 신우랑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너네 신우 센터가 어디 있는데? 몰라.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최서방도 굳이 갈 필요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형님 요가센터가 어디야? 그랬더니 남편도 딱히 누나랑 사이 좋지도 않은 터라 따로 찾아간 적도 없대요. 듣기만 대강 들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번 어머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영유아 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소아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르게 도착을 했고 병원 근처가 마침 저희 부모님 건물과 가까워서 연락 없이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하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잠깐 부모님께 맡긴 채 커피라도 한잔할까 해서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며 어깨를 아프게 툭툭 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쳐다봤더니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레깅스 차림인 걸 보니 일하는 중인가 보더라고요. 뒷모습 보고 설마 했는데 맞네? 여기는 웬일이야?
우리 센터에 관심도 없더니 결국 등록하러 온 거야? 하긴 살 좀 빼긴 빼야 돼. 늦을수록 살 안 빠진다니까. 내가 그때 등록 싸게 해준다고 했을 때 좋게 좋게 하지. 싫다고 색 난리를 치더니 결국 등록하러 온 거야? 라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근처 소아과 왔는데요. 소아과? 여기 근처에 소아과가 어딨어? 길 건너 있어요. 그럼 길 건너 카페 가지. 여기는 왜 왔대? 라는데 카페 어디 가는지까지 시비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현우는 어딨어? 라면서 저희 아이를 찾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겨뒀는데요. 무슨 병원까지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와? 유나는 친정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일 안 해? 한가한가 봐. 라면서 시비를 살살 터는 겁니다. 저도 똑 빡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바쁘신데. 형님도 커피 사러 오셨으면 커피 사고 가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싸가지 계속 없네. 너는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한 대 맞았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신우랑 저랑 또 싸움이 붙을 뻔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며 정답게 카페 주인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저를 발견하시고는 환히 다가오셨어요. 엄마.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리려고. 나한테 전화하지. 너 혼자 다 못 들어.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신우를 보고는 엄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도 저희 엄마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올케 엄마였어? 형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친정엄마가 우리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었구나. 참나, 그때 나한테 잔소리했던 그 아줌마네. 지금 보니까 올케랑 얼굴도 똑같네. 신우가 그 터진 주둥이로 우리 엄마한테 뭐라 나불대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뚜껑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그 운동센터 강사가 바로 저희 신우이가 맞았다는 것을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열이 확 올라 그 미친 신우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말 좀 가려 해요. 엄마가 제 앞이라 더 당황하셨는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신우이가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의 팔을 잡아 거세게 돌렸습니다.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예요? 이게 미쳤나? 야, 나 네 남편 누나야. 더위라도 먹었니? 하며 팔을 뿌리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누나가 뭐 싸가지도 정도껏 없어야죠. 어디서 이렇게 막대먹게 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이 밖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다니면서 입으로 구업 쌓고 사는 건 아세요? 제가 당장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분한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꿀잼 드라마라도 보듯이 저희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빠가 저희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랑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안아서 오신 듯 했죠. 그런데 딱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아빠께 사실대로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순식간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너한테 스트레스 주고 시비 걸어서 조상까지 하게 만든 그 신우가 사층이 여자였어?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늘 온화한 친정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신우가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아이를 저한테 넘기시더니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당장 가게 빼!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 재계약 절대 없어. 다음 달 말까지지? 당장 가게 빼! 그 말에 신우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저씨가, 아니, 사돈어른이 뭔데요? 딱 들어도 몰라요? 이 건물 주인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 말에 신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짐작도 못한 얼굴이었죠. 아니, 부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런 말을 형님한테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아빠 말 들으셨죠? 가게 빼세요. 저희 부모님이 재계약 안 하신대요. 아니, 일방적으로 그런 법이 어딨어? 어딨긴요. 여기 있죠. 아니, 건물주 사모님이 청소를 왜 해? 그 말에 저희 엄마도 그러셨죠. 청소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내가 내 건물 임차인들 위해서 구석구석 치우고 관리한다는데 뭐 문제 있냐고. 아니, 저는 미처 생각도 못해서 죄송해요. 올케 부모님인 줄도 모르고 저희 건물 주인분들인 줄도 몰랐어요. 그 말이 더 어이없네.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 미안한 마음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침 재계약 기간이죠. 절대 재계약할 일 없으니 정리하세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당황해서 주절거리는 신우를 노려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사과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게 놀라우면서도 어지간히 똥줄 탔구나 싶었습니다. 아까 낮에 그 난리치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르더군요. 미안해, 올케. 올케 부모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응?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빠가 계약 연장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요즘 이벤트 돌리고 해서 그나마 수강생들 조금씩 들어오고 또 새 아파트 이제 입주 시작해서 조금씩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재계약을 안 하면 어쩌란 말이야. 나 센터 인테리어에만 1억 넘게 썼어. 지금 빚만 2억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빚더미 앉아. 올케, 부모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줘. 응? 제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누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라고 했나요? 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재계약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어딨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시면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예,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 건물이고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형님하고 계약 안 하고 싶으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형님, 인과응보란 뜻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 놀란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고 남편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앞으로 사돈댁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그러셨다네요.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제 욕이랑 저희 부모님 욕하며 징징거렸나 본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따로 연락드려서 사과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과와 상관없이 신우랑 재계약 안 하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결정은 그대로였고요. 신우이는 혼자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찾아가며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개미 목소리로 말하길래 그 사과 안 받는다고 했더니 그 성질이 어디 가나요? 바로 눈을 희번덕이며 깡패 같은 당신들 고소할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임차인 내쫓으려 한다. 동네에 알려서 개망신을 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생 난리를 피웠다네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또 그 다음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진짜 신우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질릴 대로 질렸죠. 솔직히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저를 봐서라도 또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우가 친정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짓에 저희 부모님도 완전 질려버리셨고 오히려 봐주면 더 떵떵거릴 게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한 건물에서 서로 불편한 것보다 선을 긋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신우 말대로 그 근처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입주를 하면서 상가 이용객들도 엄청 늘어난 건 맞습니다. 신우한테도 어쩌면 기회였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상처 주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아빠가 신우 센터 자리에 다른 사무실과 계약도 하셨대요. 신우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반환받아 놓고는 절대 센터 못 뺀다고 2주가 다 되도록 버티고 난리를 친 통에 새 사무실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골치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빠가 사비로 철거 용역을 부르셨다고 했고 신우는 결국 가장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었죠. 안 나간다고 버티는 와중에도 용역 부를까봐 값비싼 기구와 물건들은 그나마 미리 빼놨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되니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또다시 쌍욕을 하며 신우이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네 부모도 대단하다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시댁에서 내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댁에서 형님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걸 협박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불편하게 하실 것 같으면 시댁 안 가면 그만이에요. 만약 시부모님도 형님 같은 사람한테 신우이 대접해주라고 저한테 강요한다면 저 시댁에 발걸음 할 일 없을 거고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인연 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 눈꼽만치도 저한테 영향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가족들한테 폐 좀 그만 끼치고 사세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신우이에게 진절머리가 난터라 자기 누나라고 편 못 들더라고요. 그냥 그날 이후로 신우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입에 올리는 순간 서로 불편해지니 암묵적으로 언급 금지되어 버린 거죠. 시부모님도 그냥 제 앞에서 신우 얘기 아예 안 하시고요. 신우가 행여나 있을 것 같으니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일이 있을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예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죠. 신우는 그 일로 빚이 생겼고 그걸 시부모님께 갚아달라고 한 모양인데 시부모님도 절대 못 갚아준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다른 센터 갔다가 회원들하고 싸우고 다니니 쫓겨나고 지 성질머리 못 고쳐서 가족들만 애먹이고 살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신우한테는 신경 끄고 남처럼 살고 있고요. 사람이 착하게는 못 살더라도 나쁘게는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 없는 말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 가슴에 대목을 박으며 살았을지 시부모님도 신우와 많은 일들을 겪고 거의 포기하셨다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가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나오기도 하나 봐요. 신우이는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사람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칼에 스스로 베이고 만 셈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참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줘야 마땅하니까요. 혹시 제 시누이처럼 말 한마디로 다른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길었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저도 유아교육과 졸업 후 부모님 밑에서 계속 일하다가 원감 자격증 취득 후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분들이나 직원분들 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 일도 베테랑으로 잘하십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고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 주시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운영자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희 원이 오래됐는데도 늘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고 입소 대기가 많은 것도 다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6년 차 정도 됐어요. 저희 남편은 누나 1명, 형 1명이 있고 남편이 막내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인 형님과 아주버님이죠.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요. 신우는 남편분이 헬스장을 운영하세요. 신우는 그곳에서 사무일을 하시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직 후 음식점을 차리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동서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이 왜 전화를 하셨을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동서지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형님과 별로 친하진 않거든요. 형님은 목소리도 좀 크고 성격도 좀 센 편입니다. 인상도 그렇고요. 저는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편이다 보니 형님하고는 결이 별로 안 맞았죠. 대신 형님은 신우하고는 아주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 데다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친구처럼 편해하더라고요. 형님은 예전부터 신우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만나면 남욕도 잘했는데 아주 쿵짝이 잘 맞았었죠. 하여튼 시댁 행사 관련해서 말고는 형님과 따로 연락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동서한테 할 말이 좀 있거든.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내가 동서 유치원 근처에 갈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이면 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부모님께 말을 한 후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렇게 형님과 만났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은 많이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나가면서 보고 왔는데 동선의 유치원 참 예쁘고 좋네. 저런 데서 애들 보면서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동선은 평생 직장이 정해져 있어서 참 좋겠어. 아, 저기 있잖아. 내가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네, 동서 유치원에 혹시 사람 더 안 필요해? 사람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게. 혹시 원에 사무직 자리 같은 거 내가 할 만한 자리 없을까? 나도 손아래 동서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좀 그래. 근데 어떻게 하겠어. 원미 아빠 가게 아무래도 접어야 될 것 같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거든. 아, 아주버님이 많이 힘드세요? 가게는 접는다 쳐도 나이도 있는데 당장 다른 데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존심 접고 부탁하는 거야. 자리 좀 없을까? 형님은 저희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죠. 하지만 저희 원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저도 도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 원에는 이미 사무직 선생님 계시거든요. 10년 넘게 같이 일해오신 분이고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 사실 사무일 쪽으로 사람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형님은 표정이 좀 굳어지더니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뭐 당장 자리가 있겠어?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건 알지? 동선의 유치원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사무 보조라던가 어떤 거라도 자리는 있을 거 아냐. 아니요 형님. 자리가 정말 없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곤혹스러운 기분으로 다시 거절을 했죠. 솔직히 자리도 진짜 없지만 있다 해도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신다 해도 제가 임의대로 사람을 뽑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거절을 했죠. 형님은 기분이 좀 상하신 듯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자리 없다고 잘 말씀드렸으니 형님도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우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퇴근 후에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 형님도 와 계신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혹시 일자리 얘기를 다시 하려고 부른 건가? 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큰올케한테 얘기 들었는데 섭섭해하는 것 같길래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올케네 유치원이 그렇게 작은 데도 아닌데 가족이니까 자리 하나 해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신우에게도 사무직 자리가 없고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형님에게 말씀드렸듯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형님 말 사무직 자리가 없으면 무슨 자리는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에서 일하시려면 교사는 당연히 유치원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는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꼭 있어야 되고요. 아니 동서,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느 세월에 자격증을 따? 그러면 동선회 말고 잘 아는 원장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사무직 일 필요하다고 하면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형님이나 신우나 똘똘 뭉쳐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분명 사무직은 자리가 없고 교사 쪽으로는 자격증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막말로 일 잘하고 계신 사무선생님을 자르기라도 하란 말인가요? 그리고 다른 원 소개하는 것도 그렇죠. 형님이 이쪽으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무턱대고 사람을 소개하나요? 사람 함부로 소개했다가 제가 원망 들을 수도 있는데요. 형님도 형님이지만 속으로 신우도 좀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돕고 싶으면 본인 헬스장에 형님 취업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두 분이 너무 몰아붙이는 바람에 일단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고 대충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원에 출근했을 때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형님이 우리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보육교사 쪽으로 자격증을 준비해보라고 형님에게 알려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당장 일이 필요하면 미화 일은 어떻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마침 미화 선생님이 아들네에 따라서 이사를 갈까 어쩔까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자리는 곧 공석이 될 것 같은데 미화 선생님 자리는 어떻느냐고 하시면서요. 미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주방 보조 및 원내 청소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와 정리정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위생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일도 아니니까 형님이 원하시면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또 물어보시면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죠. 그 후에 형님은 다시 전화가 와서 어머님께는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려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보육교사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시면 3월부터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상급 자격증 준비해보셔라. 1년 과정이면 된다. 1, 2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상급은 비교적 나으실 거다. 요즘은 시간 때문에 일부러 보조교사 하려는 분들도 많다. 서류 작업이 따로 없어서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급여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요. 하지만 형님은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필요한데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며 자꾸 사무직 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하시는 분은 경력이 그만치 오래됐으면 다른 원에서도 쉽게 데려갈 수 있지 않느냐면서요. 정말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일 잘하시는 사무선생님을 왜 일부러 자르고 형님을 써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사무일 보시는 선생님은 사무일을 메인으로 하시긴 하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보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바쁠 때는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기도 한다.
우리 원에선 꼭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막 한숨을 쉬면서 사무 보조는 필요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사무일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인원은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죠. 형님은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대놓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유치원이 작은 것도 아니더만 사람이 그렇게 안 필요한 게 말이 되냐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화 선생님 자리는 어떠세요? 그런데 형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원 정리정돈 하고 놀이터나 화장실 쪽 청소랑 주방 보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청소일을 하라는 거야. 네? 동서는 원감자리 떡하니 우아하게 앉아있고 나한테는 화장실 청소시킨다고?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물어보셔서 이만 끊을게. 그렇게 형님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쪘죠. 본인이 일자리를 물어봤고 마침 미화 선생님은 일을 그만두니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나 싶었습니다. 아이들 지내는 원에서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터부시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전화를 끊고 저도 몹시 기분이 상했죠. 그런데요. 다음날 아주버님이 전화가 와서 따지시는 겁니다. 재수씨, 와이프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대단한 부탁한 거예요?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섭섭하네. 와이프가 오죽급하면 손아래 동사한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자리 부탁하겠어? 근데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어요? 격리 자리는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고 보육교사 준비해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안 한다 하시길래 미화 업무 자리가 있다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한마디로 청소나 하라 그거잖아. 아주버님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해?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 와이프 어제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깡소주를 3병이나 마셨어.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열받든지 당장 집 찾아와서 따지려다 참았어. 다 필요 없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무릎 꿇고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돈 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고 상처 줘놓고 잘못한 게 없어.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못쓰겠네. 아주버님이야말로 너무 무례하시네요. 됐어. 말이 안 통하네. 상현이랑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전화 끊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이냐 묻는 겁니다. 형이 전화해서 완전 흥분해 있더라면서요. 저는 집에 오면 다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 퇴근 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 듣는 남편도 엄청 황당해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 억지를 부리냐면서요. 형수 진짜 못쓰겠네.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유치원 가서 원강 가족이랍시고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받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형은 누구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반말로 그랬다고? 반말로 막 화내시면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반말하고 그건 아니지. 자기는 전화 받지 마. 내가 형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니께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앞으로 보내 안 보내 소리까지 나왔고요. 남편은 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깍듯했지만 마냥 무른 성격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열받아서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 하셨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 형님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퍼부은 듯 했죠. 신우는 따로 좀 보자고 했고 저도 자리에 나갔습니다. 큰올케 얼마나 서운해했는 줄 알아? 저도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말을 했어야지. 신우는 유도리 있게 말했어야 된다며 저를 또 탓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하나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 신우는 자기랑 친한 형님 편만 드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다. 가족끼리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형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네, 형님 헬스장에 자리 마련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신우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 헬스장에 무슨 자리가 있어. 요즘 회원들도 자꾸 줄어드는구만.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 말에 신우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됐어 그럼. 작은 올케 말대로 큰 올케 우리 헬스장에 취업시켜줄게. 자리는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서라도 취업시켜준다.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우는 자기 헬스장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저를 끝까지 탓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정말 형님은 신우네 헬스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대요. 제 욕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 똘똘 뭉쳤는지 저도 친구 추가되어 있는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는 이래야 가족이지 지 혼자 잘난 줄 아는 년은 꺼져 라며 대놓고 제 저격을까지 올리는 겁니다. 나이들이나 적나 너무 어이없고 유치해서 SNS 친구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자기 누나고 형수지만 진짜 유치하다면서 아주 둘 다 똑같다고 앞으로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따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형수 누나네 헬스장 일 그만뒀대. 겨우 3개월 다녀놓고?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하고 매형하고 주먹 다짐까지 할 뻔했어.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우 헬스장에 형님이 취업을 했는데 정말 신우 말대로 따로 할 일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어거지로 취업은 시킨 거였죠. 헬스장 운영 관련 사무일은 다 신우가 맡아서 했는데 그나마 그런 일을 형님과 나눠서 한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사무일 할 게 많지도 않다 보니 형님은 헬스장 가도 그냥저냥 시간만 때우다가 오셨대요. 게다가 형님도 초반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도 일 있으면 그냥 가버린 적이 많아서 신우가 좀 언짢아 있었대요. 그 와중에 신우가 일이 따로 없으니 헬스장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라도 같이 하랬는데 형님은 청소시키는 거냐면서 이럴 거면 동서랑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네요. 결국 신우는 형님에게 월급은 월급대로 주면서도 일은 본인이 다 했던 거죠. 그걸로 남편하고도 싸우고 결국 신우가 형님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은 장난치냐고 그럴 거면 왜 일하러 오라고 했느냐며 도리어 난리를 쳤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가 처음에 한 말처럼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준비할 거였는데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드냐면서요. 신우는 기껏 일자리 없대서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적반하장으로 구냐고 싸웠고 형님도 사람 이렇게 자르면 그만이냐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네요. 그 일로 고모부하고 아주버님까지 싸우게 됐는데 고모부가 아주버님한테 사내 새끼가 얼마나 능력 없으면 와이프 일 구하는 거 구걸이나 하러 다니냐고 했대요. 그 말에 아주버님 완전 열받아서 고모부 헬스장 찾아갔고 거기서 주먹 다짐 할 뻔한 거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신우네와 형님네는 완전 틀어졌다고 어머님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다 하셨대요.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와, 형님을 우리 유치원에 취직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싶은 겁니다. 손윗사람인 신우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 저희 유치원이었다면 제가 일 하나 시키는 거에도 쌩 난리를 쳤을 테니까요. 그때 그 사나리 나도 취업 안 시키기로 한 건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죠. 그 후에 신우는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욕을 하는 겁니다. 완전 도라이라고 취업시켜줬더니 적반하장이라면서요. 저는 신우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여태까진 두 사람이서 신나게 내 욕해놓고 이제 와선 나한테 형님 욕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신나게 맞장구 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 신우도 좀 무안한지 전화 끊더라고요.
신우랑 형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다들 성질머리들이 보통들이 아니라서 결국 시부모님들도 학을 떼셨어요. 그 뒤론 다들 감정상해서 얼굴도 잘 안 보고 있고요. 솔직히 각자 살기 바쁜데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아도 제 입장에선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다만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참 염치는 없다 싶긴 해요. 그래도 신우가 억지로라도 일자리 마련해줬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서서 정리나 청소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애초에 틀려먹었다 싶더라고요. 만약 형님이 신우 헬스장 가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저도 조금은 다른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형님이 신우 헬스장에서 한 걸 보니 저희 유치원에 안 온 게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라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론 어디에 가서도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